해가 중천했던 어느 날 아침.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영수야. 꿈결에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 여보, 왜 그래? 몹시 이상한 생각에 밖으로 달려나가는 영수 씨 부부. 바로 그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죽은 어머니의 환영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영수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의 환영이 나타났던 장독대 위에 유골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어머니의 유골을 수습해 선산에 다시 묻어준 영수 씨 부부.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소동으로 몹시 피곤했던 영수 씨가 잠을 깨기 위해 물을 마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또다시 나타난 어머니의 환영. 그곳엔 여지없이 유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여보, 여보, 어머니 유골이 또 돌아왔어. 여보, 돌아왔어. 선산에 묻고 또 묻어도 매번 돌아오고 마는 어머니의 유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며느리 선희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팔 아픈데 이제 그만해라. 응? 아니에요. 어머니 시원하세요? 어이구 그래 아주 시원하다. 여보, 어머니, 저 왔어요. 때마침 퇴근에 돌아오는 영수 씨. 야, 두 고무가네. 오, 좋다. 아이고 얘가 요즘 이렇게 아주 그냥 예쁜지만 하지 뭐냐. 아이고 참, 아가, 내가 너한테 좀 줄 게 있는데 잠깐 기다려라. 응? 자신에게 지극정성인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꺼내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참. 그것은 폐물이 담긴 오래된 보석함이었는데요. 내 손 좀 내봐. 이게 증조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온 게야. 이젠 네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야, 자기 좋겠다. 어머니, 좋거든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냥 너는 나중에 더 좋은 거 해줄게. 아, 이보다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있을까요? 가족은 너무도 화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물려준 폐물을 들여다보느라 잠도 오지 않는 선희 씨. 그렇게 좋으냐? 좋지 그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방이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영문인지 숨을 쉬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만 어머니 순자 씨.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장남 부부. 겉으로 보기엔 고부 관계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은 화기애애한 가족이었는데요. 어느 날 모친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자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62세, 많지 않은 나이에 너무도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만 어머니 순자 씨. 한겨울 얼어붙은 선산에 어머니를 묻으며 아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딘지 수상해 보이는 선희 씨와 그녀의 친정 어머니. 그 무당 얘기가 이거였나 보다. 어쩌겠니? 갈 사람은 가야지. 두 사람의 알 수 없는 대화. 이게 다 무슨 소리랍니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차, 자기 오늘 금식해야 되는 거 알지? 5시까지 늦지 말고 나와. 나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되는데. 아이고 그래 젊은 애가 무슨 건강검진이냐? 하려면 나나 해줄 것이지. 아유, 어머니 건강검진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셨잖아요. 자기 늦지 말고 나와. 사실 시어머니 순자 씨가 남들보다 한 가지 더 갖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심술보였습니다. 늙으니까 6개월 동안 무슨 병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젊은 며느리가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사실이 몹시 못마땅했던 시어머니. 갑자기 며느리에게 무거운 가구를 옮기게 하는데요. 아이고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이 장롱도 치워야 되는데. 어머니, 이따가 애비 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내 아들 생고생 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고 얼른 해. 아이고 참. 마치 휘몰아치는 돌풍처럼 느닷없이 닥쳐온 며느리의 생고생이 계속되던 그날 오후. 밥까지 굶었으니 그야말로 기진맥진인데요. 이게 배고프지? 뭐 좀 먹어, 응? 아니에요. 저 금식해야죠. 저 좀 들어가 쉴게요. 아이고 뭐 좀 먹지. 금식을 해야 하는 며느리에게 밥을 먹으라는 시어머니의 끈질긴 유혹. 배고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는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 이러고도 참나 보자. 그것은 모락모락 타오른 시어머니의 깜찍한 계략이었으니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며느리. 어쩌면 좋습니까? 시어머니가 쳐놓은 그물에 그만 덜컥 걸리고 마는 것일까요? 너무도 얄미운 그 이름, 그것은 시어머니였으니. 예. 여기 와서 너도 좀 먹어봐. 고기가 그냥 입안에서 싹 녹는다 녹아. 응?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거 고기 탄다. 네가 좀 뒤집어라. 아이고 배야. 갖은 잔꾀로 마침내 며느리를 삼겹살과 독대하게 만든 시어머니. 공복의 이 강력한 유혹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의 여우짓에 넘어가고만 며느리. 건강검진은 시어머니의 의도대로 저 멀리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참 어쩌면 이다지도 심술궂단 말입니까? 이거 꼭꼭 씹어 먹어. 맛있냐? 그래 먹어. 다음 날 우라통 터진 딸을 만나러 온 친정어머니. 왔어? 그래. 이게 이서방 화 많이 났니? 그게 얼마짜리 건강검진인데. 할 말 없지 뭐. 아이고 그게 어디 너 때문이니? 그 능구렁이 같은 네 시어머니 때문이지. 자, 이거 받아. 그녀가 건넨 것은 신통한 효력이 있다는 부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품에 꼭 간직해. 그리고 점쟁이가 그러는데 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먹이면 네 시집살이가 깨끗이 사라진다지 뭐니? 그게 정말이야?
네 시어머니.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사라지기만 한다면 못할 짓이 없었던 선희 씨. 그날 밤부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 인절미 좀 드세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어머니 인절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모처럼 화기애애한 두 사람. 맛있다. 괜찮으세요? 자, 여기도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너도 먹으면서 해. 정말 무속인의 처방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맛있다. 맛있으세요? 그래.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인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정신 차려!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설마 떡 때문이야? 놀랍게도 며느리가 만들어준 인절미를 먹다 떡이 목에 딱 걸려 사망하고만 시어머니. 그녀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시어머니 씨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아내 씨를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봐오던 씨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정성 들여 해주려고 했고, 그 떡을 먹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떡이 목에 걸려 질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모처럼 친정어머니와 쇼핑도 하고 선희 씨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녀가 데이트하고 오나 봐요. 아유 예. 그럼 다음에 뵐게요. 올라오세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들 모녀를 수상쩍게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부터잖아. 정시박 씨 그렇게 된 게. 그래, 이씨 할머니도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말이지. 그들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시어머니가 사망한 직후의 어느 날 너무 많이 만들어둔 탓에 처치곤란이었던 인절미. 집에서 떡 좀 만들었는데 좀 드셔보시라고. 아유, 맛있겠네. 아유야. 잘했네. 잘 먹을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선혜 씨가 만들어준 떡을 먹은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집으로 향하던 정 씨가 난데없는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후엔 박 씨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즉사를 했고, 이 씨 할머니 역시 심장마비로 사망. 줄줄이 마을 주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아침, 영수야.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심상치 않은 소리에 잠을 깬 영수 씨. 여보 왜 그래?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나간 순간 헛것을 본 것일까요? 놀랍게도 또렷이 보이는 어머니의 환영.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살피자 장독대 위에 유골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어머니? 어떡하지? 급히 유골을 수습해 향한 곳은 어머니가 묻혀있던 선산 무덤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라졌어. 어머니 무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봉긋하게 솟아있던 어머니의 무덤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친 듯 땅을 파헤쳐보는 영수 씨. 없어. 진짜 우리 어머니 유골이야?
말도 안 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유골을 다시 선산에 묻어준 영수 씨 부부. 겪은 탓인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물을 마시러 나온 남편. 그때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또다시 나타난 어머니의 환영. 그곳엔 여지없이 유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유골에 팔이라도 달린 것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여보. 어머니 유골이 돌아왔어. 어머니 돌아왔어. 선산에 묻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어머니의 유골.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어머니 유골이 계속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있었는데요. 꿈에서 깨어난 영수 씨, 뭔가 허전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내가 사라진 후입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수 씨의 눈에 비친 것은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가는 아내의 수상한 모습. 이상한 마음에 그 뒤를 쫓는데요. 어둠을 뚫고 아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선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몹시 놀라고만 남편. 다름 아닌 아내가 만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등장한 인물은 아내의 친정어머니.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여기 왜 왔어? 이리 와봐. 기가 막히게도 이장과 마을 주민 남씨까지 합세 어머니 순자 씨의 유골을 파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꼬리를 밟힌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는데요. 이상이! 남자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멈춰야! 그런데 영수 씨의 등장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이들. 이제 보니까 당신하고 장모님 어떻게 우리 어머니 무덤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장모가 외친 놀라운 말. 여기다 네 엄마를 묻을 순 없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 선산이에요. 몰라 사모니? 아니, 장모가 사돈의 유골을 파헤칠 이유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 희한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가셨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널 살린 거야. 이 터가 명당절이라니까는 우리 아버지 분명히 좋은 데로 가실 거야. 영수 씨를 구하려다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만 아버지. 그나마 명당에 묻힐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사망한 아버지를 선산에 묻은 후 무슨 영문인지 몹시 화가 나 찾아온 마을 주민들. 아니 왜 아침부터 그냥 몰려 들어와서 난리야? 응? 왜들 그러세요? 몰라서 그러냐? 이 마을에 사단 나는 것은 다 당신들 탓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행패가? 응?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선생님 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수맥을 짚어봤는데 아버님 묘터가 직관의 놀라운 이야기. 급살퇴예요. 아니 뭐라고요? 아, 그 땅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요. 그 무덤 쓴 다음에 마을에 사단이 났어요. 급살터라니까. 이들의 주장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수 씨 아버지를 선산에 묻은 후 어찌된 일인지 멀쩡한 젊은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사망하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이 줄줄이 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사망한 이들이 무려 7명에 달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고로 인절미를 먹다 사망한 어머니를 선산에 묻고 난 후 10년 전과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을 주민들은 아내의 떡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추락사고와 질병으로 연이어 급사를 했는데 그 수가 무려 9명에 이르렀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급사한 마을 주민들 중엔 아내의 친정아버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애군을 막고자 씨의 어머니의 유골을 파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말려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들을 형사고발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흉한 일이 벌어졌기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고, 범행에 가담한 마을 주민들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은 어머니를 욕보였다며 장모를 포함해 마을 주민 모두를 고소한 영수 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거기다 무덤을 써서 내 남편을 죽었다고. 엄마, 제발 그만해. 아니 멀쩡한 분들이 왜 그런 일들은 벌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미쳤어요. 어떻게 멀쩡한 정신 갖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다 처벌해 주세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알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어? 급살터에다 무덤을 써서 자네 장인어른이 죽었다고. 맞아. 이게 누구 잘못인데 그래? 그러게 거기에 누가 무슨 수를 해? 뭐라고요?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 과오가 아닐까요?